네, 이재명 대 사법부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언법 30명으로 늘리고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출근길에 아주 이례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공론의 장을 희망한다. 국회와 협의하겠다. 공론의 장을 희망한다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 숫자 많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뜻입니다.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주에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또는 천대협의가 이미 얘기한 이렇게 되면 전원합의체는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개딸 권력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일단 저항의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국무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사표 수리가 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 뜻이라고 하는 거 앞세워가지고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 근대법의 정신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와 독재를 막고 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이임사의 발언도 법조계의 다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가경영의 책임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사법부 너무 답답해. 어떻게 이재명이 같은 거를 영장 기각을 시킬 수가 있어. 아니 기왕이면 그냥 파기자판으로 해서 대법원이 그냥 유죄를 확정 짓지. 그걸 뭘 파기환송을 시키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꼼지락꼼지락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줬냐. 뭐 이렇게들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바로 그 사법부가 그러면 권력이 이재명 개딸들한테 넘어가고 나면은 잽싸게 대가리 쳐받고 누울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행정부 관할이니까. 그러나 사법부는 다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발언들이 사법부나 법조계 전반에 반 이재명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흐름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들도 뭐 특검법은 와장창 통과를 시키면서도 막상 제일 빨리 하고 싶은 이재명 방탄법은 미적거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 밀어붙이다가는 이게 후폭풍이 너무 심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방탄법을 저것들이 통과시켜도 국회에서 이게 공표가 돼서 법으로서 실행력을 가지려면 대통령이 선포해야 되는데 공포해야 됩니다. 법안을. 그런데 대통령이 공포하려면 그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야만이 회의가 구성이 돼요. 11명이. 근데 지금 장관이 1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장관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아닙니까? 이 장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방탄법의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한 거부의 명분이 있으니까 한 4명, 5명만 국무회의에 나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돼요. 5명만 나가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는 것이고 의결이 안 된 것을 아무리 이재명이가 권력 잡고 있더라도 지가 마음대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공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방탄법은 국무위원 5명의 회의 불참만으로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명분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출구조사를 할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를 할 때 이재명이 당선돼도 재판 받아야 되냐 아니면 중단해야 되냐고 하는 질문을 넣었어요. 그 질문에서 63.9% 거의 64%의 국민이 재판 받아야지.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 대통령 되기 전에 받고 있던 재판을 대통령 됐다고 해서 왜 중단해? 그거는 그대로 받아야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벌어진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내란 외환이 아니면은 형사소추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수사 또는 재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범죄 행위와 그 재판을 왜 중단시켜? 그거는 계속 해야지. 계속 받아야지. 이런 의견이 63.9%입니다. 출구조사에서.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40% 넘는 사람들이 재판은 받아야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이것 이상의 강력한 명분이 또 있습니까? 국민 다수가 재판 받아야 된다는데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재판 안 받게 만드는 법은 이거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나는 그거를 의결하는 국무회의에는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안 가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다 사표를 다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 정도의 이게 무슨 용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결기. 그것만 있으면 뭐 어디 가서 반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놀러 가든지 집에 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했다고 어디 이력서에다가는 써놓고 다니겠어요? 쪽팔리지도 않아? 네. 이재명 대 사법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이건 이재명 개딸 권력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정말 택도 아닌 것들을 밀어붙일 때 곧바로 전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